안녕하세요. 주유비연스입니다. 주님들과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 이제 카카오와 페이가 꽤나 좀 급격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12% 정도 조정이 나와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설마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가지고 이 이슈가 다 끝난 건지 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갈 가치가 있는 건지 상당히 좀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는 일전에 이러한 상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지금 상승 포인트죠. 이 티핑 포인트 자체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의 이 조정폭이 꽤나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승 과정에 대해서 먼저 카카오와 페이에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 이제 이 카카오 창업자죠. 이 김범수 의장을 뭐 소환했다. 자, 요거 자체가 뭐 주가에 뭐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카카오 그룹이 선급금 잡채가 선급금이죠. 이게 지금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테마섹을 비롯해서 그리고 테마섹이죠. 싱가포르 구부펀드 이쪽이 아니더라도 유수의 해외 기관과 이건 IR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구조적인 이점을 지금 카카오그룹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멘텀에서 나쁜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항상 상승 뒤에 조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언제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 2020년이죠. 우리가 이제 요때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때의 상승은 뭐 조금씩 찔끔씩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때도 이렇게 찔끔찔끔 상승을 이어나갔는데 조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조정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찔끔찔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도 찔끔찔끔씩 나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지금 상승 패턴들은요, 뭐 10%, 20% 급등이 나온 게 아닌 뭐 5%, 7%뭐 요렇게 해서 올린 이러한 패턴은 조정이 나올 때는 보유자들을 서서히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일 거면 빨리 죽이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느냐 요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자 근데 결국에는 조정이 나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2배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봤을 때 20%뭐 이렇게 힘있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조정폭도 센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의 성격은 뭡니까? 이전처럼 서서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훅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 고통은 정말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저는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쯤에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준 것은 결국 외국계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수급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연일 뭐 계속해서 매수한 거 매도하고 반복을 하고 있다가 오늘 전저점을 깨버리니까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카카오의 이제 기존 단기 하한 가치를 이 아래 꼬리를 통해서 지금 얘네들이 지켜준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페이도 카카오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후발주 성격으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상승이 나온다. 요때 주목을 해야 돼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승이 나오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하락이 있어서 카카오가 단기 저점을 이제 카카오페이보다 좀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는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 얘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카카오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 여력이 퍼센테이지가 카카오보다 시원시원하게 뽑아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은 카카오도 시원하게 뽑아주겠지만은 카카오페이도 시원시원하게 더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일단은 투자 경고라는 딱지는 띄어야 되겠죠. 이러한 지금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오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쭉 상승 나왔잖아요. 상승 나오고 나서 21선을 이탈시키는 조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조정 나왔습니다. 이 조정 없는 주식은 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조정 국면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거를 생각해. 이 조정을 피할 수는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즐겨야 돼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상승 시원하게 뽑아줬죠. 내가 여기에서 저점만 사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넉넉한 수익 구간을 준 주식이란 말이에요. 하나오션도. 우리가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는 상승을 한번 뽑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N자형의 중간 마디에 있는 상황이다. 중간 조정이지만은 요 조정은 결국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흔들리실 수는 있어요. 투심 자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조정은 피하지 못하니까는 이왕 우리가 발을 담근 거 제대로 발을 담궈서 이 조정 국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남는 장사를 넉넉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N자형 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대형주 특성상 N자형 파동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낙폭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마지막 이 N자형 마디를 뽑아주면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립니다. 이러한 특징이 존재해. 그러면은 이 특징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좀 사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저점을 좀 어떻게 사수를 해야 되냐? 우리가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실제로 저도 뭐 매매를 하니까는 주주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코나이 같은 경우 지역화폐 관련주죠, 여러분들.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제 실제 매매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아래 꼬리를 잡고 던졌어요. 이 수익률 자체가 이제 뭐 수익률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타점만 요렇게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넉넉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에서 팔았는데 대략 한 10%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뭐 10% 정도의 수익을 지금 봤는데 이 맥점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쉬운 걸로 보여드리자면은 뭐 흥구석유 여러분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랑 뭐 이란이죠, 여러분들. 이쪽 전쟁 여파로 좀 올렸는데 보시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에서 그냥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뭐 한 번 매수할 때 뭐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니까요.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 그냥 비중을 박아버렸습니다. 예. 비중을 박아버려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이제 갭이 20%가 넘기 때문에 저점은 뭐 칼같이 칼같이 선점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점에 대한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점에서 이렇게 반등에 매도를 수익 실현하는 이러한 지금 전략을 이렇게 뭐 제가 개인 계좌로도 펼쳤었고 그리고 이제 뭐 LG CNS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LG CNS도 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얘도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도 내역을 보시면은 얘는 단일가가 좀 길었어요. 단일가가. 그래서 얘도 이제 저가에 잡아서 이제 얘도 10% 이상의 수익을 좀 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요렇게 뭐 완벽한 뭐 칼 같은 저점은 그 누구도 모르죠, 솔직히. 근데 그 저점의 기준만 우리가 미리 선점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와 페이는 결국 대형주 특성이 있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좀 길게 뽑아준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증권사 계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뭡니까 제주은행도 이제 뭐예요? 얘도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얘는 급등 나오기 전에 저는 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잘 보시면은 지금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랑 보시면은 상승 주고 M자형 중간 마디 조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제가 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전 실제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도 비중을 좀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신한은행의 자회사잖아요, 제주은행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상표 냈다라고 하니까는 얘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저 고점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흥구석유 다른 계좌로도 매도를 했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얘도 뭐 신규주죠, 여러분들. 얘도 이제 밀릴 때마다 저는 매수를 한 거예요. 저는 이 가격을 요러한 지금 매수 가격대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은 이제 뭐 지지와 저항은 당연히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값이라든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정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 보정 개수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단기 하한 가치를 선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다 중첩이 돼야 돼요. 중첩이 되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가 한 가격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그냥 매수를 한 거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그 가격대가 중첩이 되는 가격이 자, 세 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저도 매도를 한 거거든요. 뭐 홍구석이도 그렇고 뭐 DSC 인베스트먼트, 얘도 퓨리오사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나락으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매수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N자형의 이 중간 이 조정 구간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남는 장사인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그러면은 이 가격대가 얼마냐? 요것만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점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유 있게 더 매수해서 이제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같이 미리 선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이제 제가 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다 끝났기 때문에 요거 제가 여러분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선점하셔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매수해서 요렇게 던지시는, 왜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투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투매가 안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이거 그냥 바로 뽑아준 거거든요. 그럼 낙폭 나올 때 패대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뭐 우리가 코스피 과거 흐름을 좀 보면은 오르면은 이렇게 패대기 치고, 오르면은 패대기 치고, 조금 올랐다가 더 패대기 치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 보면은 이거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더 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조정 나오면은 뭐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도 더 조정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손절하면은 정말 쌍가격에 손절을 하는 거고, 물론 판단은 주주분들 몫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가격대가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다시 보시면 뭐다, 여러분들? N자형 중간마디 값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간 자리예요, 여러분들. N자형 중간 자리. 요 가격대만 미리 선점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투매가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반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뭐 투매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반가워했거든요. 예, 오히려 더 던져라, 더 밀려라. 예.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매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주주분들도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이 가격대 제가 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가격대가 왜 나왔는지, 그러면은 이 가격대는 그러면 얼마인지, 그러면 이 공식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여타 다른 종목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카카오 말고도. 그럼 그 종목에다가 제가 공식까지 드릴 테니까는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공식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 통계를 냈습니다. 언제부터? 2015년이죠. 2015년 5월부터 통계를 냈는데, 왜 5월이냐면은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뀔 때가 2015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제가 이제 10년치를 데이터를 다 낸 거예요. 10년치를. 여러분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97.73%의 수익률이 나왔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77%의 수익률이 나왔고, 2017년이죠. 17년 같은 경우에는 282.54%의 또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이거 퍼센테이지는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요때는 장이 좀 바이오 장세여서 300% 이상의 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보이시는 급등주 천기누설 요 칸에다가 제가 기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 주가만 입력을 시키면은 이 가격대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제가 매크로를 좀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이 가격대가 이거구나. 그럼 제가 아까 매매에서 보여드린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값을 그대로 넣어 보시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무기와도 같은 거죠. 지금 뭐 이 시장 전쟁터니까는 우리가 막 권총 한 자루로 이 전쟁터를 누비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니까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M16이라든지 뭐 AK, M4 같은 이러한 총 한 자루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권총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자 공유해 드릴 테니까는 이 공식이 이제 급등주 청기 누설에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옆에 이제 고수익주 청기 누설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이제 조방원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실적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미리미리 추가적인 반등 나오기 전에 양봉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찾는지 요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되시라고 넣어드렸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같이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카카오 넉넉한 대응 가능하실 거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카카오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확인하셔서 N자형에 대한 이 중간값, 급소, 타점 요거 선점하셔서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실력 향상에 있어서 좋은 내용을 또 많이 더 담아드리기 때문에 요걸로 여러분들 창과 방패, 무기 한번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법 개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PBR 관련주들 그리고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급등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인데 자 자사주 비율을 한번 보시겠어요? 46.23%입니다. 신영증권보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비율 자체가 압도적이죠. 자, 이거를 747만 주를 이거를 다 불을 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747만 주다 보니까 총 상장 주식수 1616만 주에서 요거를 태워버리면은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수인데 대주주 비율이 지금 5%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또한 이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 해당 기업을 이미 기리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시켜서 ATH 즉 올타임 하이의 역사를 새로 쓴 기업임과 동시에 상법 개정 통과로 자사주까지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입니다. 또한 PBR 같은 경우에는 0.3배로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이 종목으로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내려는 이런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복권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수령 방산 로봇 일정은 또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